유아나이스를 사용하는 광주유치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학기 나이스 설정 막막하시죠? 지금부터 광주 유아나이스와 함께 차근차근 신학기 설정을 함께 하신다면 나이스 업무를 쉽게 시작하실 거예요. 신학기에 뭐하니? 먼저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 및 학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입학을 처리하는 큰 흐름이 있어요. 유아나이스 신학기에 뭐하니? 먼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권한을 주는 방법은 업무를 분장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업무 분장형, 인사등록, 학급 담임, 방과 후 과정 담당 권한 등 크게 4가지로 권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업무 분장에 따른 권한 부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마스터가 나이스 권한을 담당하는 사용자를 업무 분장 담당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은 기관장 아이디를 기관 마스터로 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분장 담당자는 부서를 편성하고 부서장을 지정한 뒤 단위 업무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자신의 부서의 업무를 편성하고 부서원을 임명하여 부서원에게 실제 필요한 메뉴와 자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죠? 지금부터 나이스 화면을 보며 천천히 함께 해보아요. 기관 마스터는 업무 분장 설정 업무, 학교 단위 업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에서 업무 분장을 담당할 교직원을 조회하여 지정합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업무 분장 담당자가 지정되면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업무 분장 담당자를 지정했다면 지금부터는 업무 분장 담당자가 업무 분장 설정 업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학교 업무 분장 설정에서 업무에 따른 권한 부여를 시작합니다. 유아나이스를 사용하며 상단에 나오는 탭은 업무의 진행 순서입니다. 처음으로 부서 관리, 업무 관리의 왼쪽에서 오른쪽의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면 편리해요. 업무 분장 설정은 처음부터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업무 분장의 메뉴와 작년도 우리 학교의 업무 분장을 가져올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원하는 분장 예시를 클릭한 뒤 조회를 누르면 업무 분장의 예시가 유형별로 제공됩니다. 작년에 유아나이스를 사용한 학교라면 우리 학교 업무 분장을 수정하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으로 부서 관리입니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부서를 부서명으로 생성하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예시의 광주유치원의 경우 교무학사, 연구정보, 방과 후, 행정으로 부서를 편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서를 편성했다면 단위 업무에서 해당 부서가 하는 업무를 지정합니다. 또한 각 부서의 부서장을 교직원 조회를 통해 지정할 수 있어요. 부서장이 없다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부서의 여러 사항을 다 입력했다면 저장을 누릅니다. 다음은 상단 3번째 탭의 업무 관리입니다. 부서장이 지정되었다면 해당 부서는 부서장이 없다면 상위 권한 부여자인 업무 분장 담당자가 부서원을 편성하고 관리합니다. 왼쪽에서 해당되는 부서를 클릭한 뒤 업무를 추가하거나 생성할 수 있고 담당 업무별로 부서원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원 지정이 끝났다면 상단 4번째 탭의 업무 관리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해당 부서원 사용자에게 주는 업무 메뉴를 눌러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무나 담임 등 학년반이나 교무학사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 학년반 자료 권한 등록 버튼을 통해 해당 사용자의 학년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년반과 교무 권한은 화면 중간 파란색 버튼인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 들어가서 결제자의 승인을 통해야만 권한 부여가 완료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사용자가 권한을 받으면 맨 상단의 메뉴 탭이 생성됩니다. 이때 새로 고침이 안 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권한 부여를 완료해도 안 된다면 새로 고침이나 나이스 재접속을 해보세요. 유아나이스 신학기에 뭐하니? 다음으로 학교와 학기 등 다양한 학교의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해요. 학년도 학기, 학급 정보 운영시간, 담임교사, 학사 일정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교육과정을 모두 입력했다면 방과 후 과정의 정보도 잊지 말고 입력해 주세요. 화면을 보며 함께 해볼게요. 화면에 예시로 보이는 광주유치원은 교무학사 부서에 교육과정 메뉴를 주었어요. 이 설정은 권한 부여한 방법에 따라 각 학교마다 다르겠죠? 화면에 이 두 부분으로 정보를 입력할 거예요. 먼저 유치원 정보 부분을 함께 해볼게요. 학년도 학기 관리입니다. 유치원 정보 학년도 학기 관리를 들어가서 우리 학교 사항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빨간색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해야 해요. 학급 정보 관리입니다. 유치원 정보 학급 정보 관리를 들어가서 우리 학교의 학급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추가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항상 조회를 눌러보세요. 학급 정보 일괄 복사 탭에서 작년의 학급 정보를 불러와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어요. 운영시간 관리입니다. 유치원 정보 운영 정보 관리를 들어가서 우리 학교의 운영시간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담임교사와 학사 일정을 입력해 보아요. 담임교사 편성 관리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담임교사 편성 관리를 들어가 학급의 담임교사를 지정합니다. 조회를 누르면 학급 정보에 입력한 학급 정보가 조회됩니다. 교직원 중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를 끌어서 담임교사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 선생님을 각 학급의 담임으로 끌어왔다면 반영 일자를 확인하시고 저장해 주세요. 학기 중간에 담임교사가 변동되면 담임 메뉴가 보여지기 때문에 반영 일자를 꼭 확인하면 좋겠지요. 학사 일정 관리입니다. 교육과정의 학사 일정 관리를 들어가서 우리 학교의 학사력 등 학교 일정을 입력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출석부에 반영되어 수업 일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임시 공휴일 등 학사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 주의해서 해당 월의 출석부 마감 전에 일정을 수정해 주세요. 일정 관리에서 일정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일정명 등록에서 기본 일정을 저장하는 초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 월간 학사 일정 관리 탭에서 조회를 해주세요. 공휴일을 자동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명에서 해당 일자도 끌어오기를 통해 입력하거나 일괄 등록, 수정, 더블클릭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완료한 뒤 꼭 저장을 눌러주셔야 출석부 등에 반영됩니다. 대체, 임시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수업 일수와 관련 있는 일정을 신경쓰며 변경되는 학사 일정을 반영하여 입력해주세요. 교육과정의 정보 입력이 끝났다면 방과 후 과정도 잊지 말고 입력합니다. 방과 후 과정의 정보는 대부분 방과 후 과정에서 방과 후 기본정보 관리에서 입력합니다. 방과 후 과정의 방과 후 기본정보 관리에서 상단의 탭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운영정보 관리입니다. 입력 방법이 하단 또는 중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입력하면 좋겠네요. 학급 정보 관리입니다. 교육과정반의 정보를 가져와서 수정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의 담당자를 편성하는 것은 담당 편성 버튼에서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 형태에 따라 독립 편성, 오후제 편성을 지정하여 주세요. 저장합니다. 운영시간 관리입니다. 방과 후 과정은 학사 일정을 이 탭에서 합니다. 교육과정 학사 일정을 입력한 것과 같이 방과 후 과정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입력합니다. 공휴일 자동 생성, 교육과정 일정을 보며 입력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운영 여부와 방학기간, 휴업일 등을 잘 확인해 주세요. 저장합니다. 유아나이스 신학기에 뭐하니?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입학 처리입니다. 먼저 차년도 재학생 관리입니다. 차년도 재학 관리는 처음 학교로를 실시하기 전 10월 11월에 다음 연도 재원생을 조사하여 입력합니다. 학적 차년도 관리에서 차년도제 학 관리를 들어갑니다. 조회를 눌러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을 조회한 뒤 재학 진급할 유아들을 지정하여 가운데 삼각형 표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광주 유치원의 경우 5명의 유아를 제외하고 모두 재학을 신청하여 재학 예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저장을 하고 위 사항은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 개통되었다면 연계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학 대상자 관리입니다. 학적 차년도 관리에서 입학 대상자 관리를 통하여 신학기 우리 유치원에 새로 입학하는 유아를 추가하여 입력합니다. 처음 학교로와 연계하여 입학 대상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입학 처리를 통해 유아를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반편성 관리입니다. 입학한 유아들의 학급을 지정하는 과정이에요. 학적, 차년도 관리, 반편성 관리에서 입학 처리한 유아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가운데 삼각형 버튼을 이용하여 유아를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괄 반편성에서는 개별 유아가 아닌 단체 유아를 반에 추가할 수 있어요. 신학기에 사용하면 좋겠지요. 개별 유아의 반이 수정되거나 편성돼야 한다면 개별 반 편성 탭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추가 입학 대상자 관리입니다. 학적, 기본 학적 관리,
추가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추가로 온 유아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조회를 누르면 추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추가 입학 대상자 상세 조회가 활성화되었다면 유아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한 유아는 승인 요청을 통해 결제받은 뒤 학적 반영을 하여 입학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적이 반영된 유아가 사라졌다. 당황하지 마세요. 학적 반영을 클릭하고 조회하면 추가 입학한 유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유아 나이스. 신학기에 뭐하니? 앞서 이 흐름을 우리 함께 보았어요. 막막했던 유아 나이스의 신학기, 광주 유아 나이스와 함께 하셔서 조금이나마 길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아 나이스 신학기에 뭐하니? 광주 유아 나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